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전에 이제 어제 영상에서 좀 약간 연설문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언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연설에서의 이 발언들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발언이 있으면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지금 신고가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 호재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이 호재가 발현되는 이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가격이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호재 이후에 가격이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인 거고, 이게 사실 언제랑 똑같냐, ETF 승인과 똑같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눌림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파급력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눌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후에 이 호재가 이렇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눌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거는 다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CME 갭을 또 기다리고 있지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 다 안 채웠잖아요. 그죠? 66,000 이런 데는 보시면 이때 잠깐 다이나 싶었지만 사실 아니고요. 주말에는 CME가 개장을 안 하기 때문에 보면 65,000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갭을 둘 다 안 채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비트가 진한 상승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도 이때 보면 갭을 안 채웠다. 이 두 번을 안 채웠는데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자, 26,000, 4,000, 그 다음에 18,000 이런 구간에서 두 번을 안 채우고 여기서 갭을 채울 것처럼 하더니만 안 채우고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한 자리를 줄 때 사실 조금씩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 때는 거의 이제 이때부터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가 이런 식의 방향이 갈 때는 요 신고점을 뚫는다는 기세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바로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신고점을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상승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 차트는 이렇게 캔들 모양이 나왔으면 아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9에서 60%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한 번에 알트장에 오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를 가는 과정에서는 얘가 신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비트가 한 9만에서 10만 정도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 오고 여기서부터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비트가 오르는 과정에 도미가 오른다는 건 알트가 좀 더 빠지거나 아니면 알트가 덜 오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트 자체의 저점으로 보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점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그냥 덜 오른다, 혹은 살짝 빠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알트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알트를 모아갈 때는 사실 지금이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투자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비트 비중을 높여야 돼요. 여기서 도미넌스 더 오르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힘드신 분들은 이게 나오면 무조건 알트를 버리고 마지막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바꾼 시점이 알트의 저점이고 알트장이 시작되는 그 직전에 내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당하지 않으려면 비트 비중을 그냥 차라리 높여놓고 이러한 과정에서 알트로 전환시키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 이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요약을 보면 중국에 뺏길 수 없다, 미국이 1순위여야 된다, 이거 이제 미국이 그냥 암호화폐 서울이 될 거다, 수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 암호화폐 군단 척결할 거다, 대통령 당선 첫날 게리 겐슬러 해고할 거다,
대통령 직속 비트코인 자문위원회 만들 거다. CDC는 미국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스위스 민간 중심의 통화 vs 영국, 프랑스, 유럽 이게 중앙은행 방식의 CBDC 이건데 이 패권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무조건 되는 어젠다지만 얘네가 이기냐에 따라서 CBDC가 되느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되느냐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기 때문에 CBDC는 미국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달러를 위협 중이다. 이건 이제 지난 정부들의 재정 지출 이런 부분들을 또 까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날아갈 거다. 투 더 문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마이닝 국가가 될 거다. 중국에 채굴 하지 마라. 어디서 채굴해라? 미국에서 채굴해라. 모든 정부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다. 미국 정부는 팔았지만 절대 비트코인 팔지 마라.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을 거다. 엄청난 연설이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뭐냐? 비트코인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에서 1.88%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퍼센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비트코인을 1개 이상을 가진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 그러나 요번 장에서는 알트의 마지막 장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알트 중심으로 가도 되는데 이번 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나온 다음에 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1개 이상 보유한다라는 전략으로 가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나중에 되면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옵니다.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하는 것도 맞고 빨리 도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고 내가 이 움직임을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커벤앤들 패턴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손잡이를 만들었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 추세선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언젠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다. 와 엄청나죠. 근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비트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금은 계속 어딘가에서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는 디지털이라는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곳에서 금의 역할을 해주면 금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금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의 발행량과 비트의 발행량 중에서 비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얘가 시가총액을 넘어선다는 말은 반대로 그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물론 지금 이번 상승장 때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게 어차피 투자 자산이라는 건 앞으로는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항상 굉장히 좋은 핵심 자산 그런 것들을 보유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강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자산군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넘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비트는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 것인가?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그런 예측들이 정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보면 좋겠고 자 미국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가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금융사업을 추진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컨퍼런스를 오늘 했잖아요. 보면은 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금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의 커스터디 파트너다. 그래서 캔터 피츠제럴드의 비트코인 금융사업은 초기 자본 20억 달러로 시작해서 향후 20억 달러를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비트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조달원으로 환영할 것이며 비트코인 자금 조달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을 구축할 거다. 점점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날 5,200만 달러 순유입이 됐는데 그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은 2,65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나머지는 보면은 바네크 피델리티에서 1,920만 달러, 450만 달러, 그 다음에 블랙록 2,300, 비트와이즈에 3,140만 달러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유출이 계속되면 언젠간 얘네들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도대체 ETF에서 유출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사이클 정점이 끝난 다음에야 유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강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 85,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쌓는 과정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85,000보다도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신고점을 뚫기만 하면 그때부터 진짜 9만 달러, 10만 달러를 굉장히 빠른 시점에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을 출시한 지 ETE 출시 4일 만에 보유량의 17%가 순유출됐다. 보면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GBTC는 출시 후 65일 이후에 보유량의 50%가 순유출된 바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가 ETF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한 며칠 빠졌더라. 자, 보시면 이때 ETF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23일이면은 거의 한 12일 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ETF가 된 다음에는 생각보다 며칠 안 빠지고 오른 이유가 이런 속도의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매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그 교훈을 통해서 여기서도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빠지겠지 하고 했지만, 이게 여기서 마무리되면서 여기서 옆으로만 떠주면 거의 조정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주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트럼프 재료가 어쨌든 끝났잖아요. 연설 컨퍼런스에 대한 재료가. 그래서 한동안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뭐 이럴 때부터 조금씩 매수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매물대 쌓고 난 다음에 튀어 오르는 장세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신고점을 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고점을 뚫는 과정에서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를 것이고, 알트가 좀 약세가 보이더라도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알트장이 엄청나게 크게 올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요즘 너무 아프고 이게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을 계속 찍긴 찍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는데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좀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